로보로보입니다. 네, 로보로보 사실 로보로보도 중국 쪽에 이제 무역 전쟁이죠. 무역 전쟁의 여파로 이제 로봇 쪽도 제재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슈가 터지면서 사실은 주가에 굉장히 큰 상승 흐름들을 보였었는데 사실 이제 뭐 어제 좀 이 로보로보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도 올랐고 이틀 전에도 굉장히 올랐습니다. 오늘도 장중에 4%대 이상 상승해 주다가 지금 이제 등락폭이 오늘장만 해도 거의 10%가 넘어가는 그런 흐름인데 사실 이 시점이면 굉장히 좀 고민이 되거든요. 21선까지는 좀 빠지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여기까지 버티면 이제 마이너스 8%, 9% 정도 되니까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시점이고, 또 만약에 이런 중국에 대한 제재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또 한번 급등이 나올 텐데 라는 그런 생각으로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 종목 지금 어떻게 고를 하실 건지 스탑을 하실 건지 먼저 얘기를 해주시고 그에 관련된 좀 자세한 의견 좀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로보로보 저는 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상태에서 고를 외치기가 사실 쉽지는 않았을 텐데 고를 외쳐주셨습니다. 그러면은 명확한 이유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세하게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로보로보 같은 경우에는 로봇 관련된 좀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뭐 유진 로봇도 있었고요. 네. 로보틱스도 있고 로보로보 이렇게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일단은 로보로보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로봇 스타 기업 20곳을 육성하고 국내 로봇 시장을 15조 원 규모로 성장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하게 되면서 이게 이제 로봇 산업 글로벌 4대 강국으로 키운다라는 이제 목표를 밝히게 되면서 이게 좀 집중을 받게 되었던 그런 로봇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일단은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고 이야기했던 어떤 로봇 관련 분야는 돌봄, 의료, 물류, 웨이러블 이렇게 4대 유망 로봇 분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초점을 좀 맞추고 이 부분들이 아마 서비스 로봇 분야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아마 투자를 좀 하고 적극적으로 육성할 계획이 아마 정부 차원에서 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지난 3월 22일에는 대구에서 이제 문 대통령을 비롯해서 로봇산업 신학연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로봇산업 4차 혁명 시대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로봇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를 개최하기도 했고요. 이 부분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4가지 유망 서비스 로봇 좀 발전 방안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이렇게 로봇 쪽으로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발전을 시키고 좀 투자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좀 강력하게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좀 앞서 나가서 좀 미래에도 좀 지속적으로 함께 투자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지난해부터죠. 중학교에 이어서 올해는 초등학교까지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을 의무 대상으로 이제 확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고요. 사실은 소프트웨어 교육 같은 경우에는 2015년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서 신설이 됐는데요. 사실은 중학교까지만 좀 진행이 되다가 이제는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추가적으로 쭉 연결이 되게 되면서 아무래도 좀 로봇 산업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코딩 교육 이런 것들로 이제 지속적으로 함께 좀 투자를 받지 않을까 하면서 다시 한번 좀 관심이 커진 것으로 좀 볼 수 있죠. 특히 좀 최근에는 주 52시간제도 있고요. 또 최저임금 또 상승으로 인해서 인건비 부담이 기업마다 지금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인건비 부담에 따른 어떤 AI 로봇들에 대한 수요가 좀 기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일단은 그 서비스 관련된 그런 로봇들에 대한 투자도 아마도 이런 인건비 부담이랄지 혹은 뭐 근로시간의 어떤 조정 이런 부분에 좀 이어서 같은 맥락으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앞으로는 사실 여가 시간도 좀 더 많아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좀 인건비 부담도 계속해서 이제 상승하게 될 거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사람을 좀 덜 뽑고 사람보다는 덜 지치고 좀 어떤 감정 노동에 조금 더 사람보다 좀 강력할 수 있는 그런 로봇들 쪽으로 아무래도 좀 관심을 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런 로봇들을 개발하고 좀 만들어내는 그런 종목들이 당연히 이렇게 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로봇주가 사실은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관심을 받아오긴 했습니다. 최근까지도 계속 쭉 관심을 받아오고
나오고 있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몇십 년 전부터 이렇게 관심을 좀 받아왔다고 보기는 조금 그렇고요. 그 비교적 최근부터 좀 관심을 받았다 이렇게 좀 살펴보실 수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로보로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00년에 로보옵틱스라는 법인을 설립해서 2006년에 이제 로보로보라고 이제 사명을 변경했는데요. 주력 상품으로는 교육용 로봇을 생산하고 자체 소프트웨어를 보유함으로써 좀 교육용 이렇게 코딩 로봇이나 이런 로봇 쪽으로 이렇게 좀 보급을 하는 게 이제 주력 상품이라고 합니다. 그 주력 제품으로는 로봇 키트, 로봇 키즈, 코딩과 조립을 이제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좀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로보로보의 국내 매출 대부분이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수업에서 발생한다고 하죠. 그래서 일단은 교육용 목적으로 좀 쭉 이렇게 로봇들을 제공해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일단은 지난해 전국 초등학교 가운데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는 6천여 개 학교 중에 한 16% 정도의 16% 정도인 1,000개 정도 학교에 이제 거래를 좀 텄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정부 차원에서 이제는 초등학교 때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이라든지 코딩 교육을 이렇게 신설해서 의무 교육화 시킨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도 로보로보가 좀 이미 터놓은 그런 거래처랑도 좀 더욱더 활발하게 확보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소프트웨어 교육을 좀 받기를 원하는 그런 초등학교들과도 연계를 해서 추가적인 실적 향상도 어느 정도는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죠. 그렇다 보니까 로보로보가 지금 한 학교들과 방과후 학교랑 거래를 한 16% 정도 이렇게 드렸는데 사실상 교육용 로봇 시장의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일단은 올해 연결 실적도 지난 매출의 기준으로 해서 194억 원 이렇게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이렇게 조금씩 더 증가할 것으로 추가적으로 관측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 코딩 그리고 생명과학 이런 것처럼 방과후 학교 학습 시장의 안정적인 매출 성장과 더불어서 중국과도 지금 파트너사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잘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 파트너사인 베이징 로보로보 에듀케이션 테크놀로지와의 좀 장기 공급 계약을 좀 맺어서 이 부분을 통해서 프랜차이즈 학원 성장세 등을 추가적으로 반영하게 된다면 앞으로도 더욱더 큰 실적 향상을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코딩 교육에 좀 특화된 그런 전용 제품군을 제공하고 있기도 하고요. 일단은 국내 교육용 로봇 매출로는 점유율이 1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로봇을 좀 생산하고 그런 교육용 로봇을 생산하는 자체 소프트웨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좀 이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외주를 준다거나 이런 일은 좀 없을 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서 좀 비용 절감을 노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일단은 국내도 그렇고요. 또 해외 시장 쪽으로도 지금 계속해서 어떤 그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어떤 그 미래형 로봇에 대한 그런 수요 증가로 인해서 컴퓨터 교육에 굉장히 좀 중요해지고 있고 또 이 부분에서 수요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기에 발맞춰서 지금 로보로보도 함께 좀 맞춰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주로 로보로보가 제공하고 있는 게 초등학교 저학년 학교의 코딩용 이런 로봇들을 좀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은 로보로보가 지금 베이징 로보로보 에듀케이션 테크놀로지와 함께 이렇게 장기 계약을 체결했는데 현재 중국 시장 쪽에서도 코딩 교육을 공교육으로 도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국에서 코딩 교육을 의무 교육 혹은 공교육으로 도입하게 된다면 지금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거의 몇천 배 정도 될 정도로, 근데 인구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뚫게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굉장히 크게 또 추가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일단은 코딩 교육 제품군의 매출 확대가 추가적인 점유율을 좀 증가하는 데 도움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국내에서 실적이 꽤나 괜찮고요. 이런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좀 중국 시장까지 좀 나아갈 수 있는 어떤 발판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중국 내에서는 일단 전역은 아니지만 자치 성별로 이렇게 좀 코딩 교육 의무화를 고려하고 있고 또 공교육화를 지금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서도 좀 어느 정도는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베이징 로보로보 교육과기라는 곳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파트너사를 맺었던 그런 곳이라고 하는데 교육과기의 점포수도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또 이 부분을 통해서 로보로보도 외형 성장을 함께 좀 이뤄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중국 파트너사는 프랜차이즈 형태의 코딩 학원이라고 볼 수 있고 지난해 상반기 기준의 학원 수가 직영은 99개, 가맹점이 이제 200여 개로 총 325개의 학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여기에 학생들이 추가적으로 더 채워지고
또 이제 좀 더 성장을 하게 돼서 뭐 프랜차이즈라든지 직영사가 좀 늘어나게 된다면 이어지는 해외 매출도 좀 계속해서 볼 수 있고요. 일단 중국 파트너사 학원에 로보키트라든지 로보키즈, 유아로 등을 추가적으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로보로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그런 좀 판로는 좀 탄탄하게 갖춰져 있다. 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예상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 교육 통계 업체에 따르면 2020년까지 중국 내 컴퓨터 코딩과 로봇을 학습하려는 학생이 약 5천만 명 수준으로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또 5천만 명이라고 하면은 거의 우리나라 인구수죠. 그래서 그렇죠. 학생 수가 그 정도인데 만약에 여기에 조금 여기에 절반만 이렇게 로보가 좀 뚫어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절반을 지금 거의 절반만큼의 고객을 확보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로보가 앞으로 이제 나아갈 어떤 그런 미래지향적인 그런 모습들이 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일단은 중국뿐만이 아니고요. 진출하려는 곳이 많습니다. 중국 성공 스토리를 기반으로 해서 동남아 시장 공략을 좀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전략적 파트너사와 협업 그리고 풍부한 현금 동원력을 기반으로 해서 일단 해외 진출을 좀 많이 노리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뭐 인도 같은 경우에는 수학 강국이기도 하죠. 수학 강국이고 컴퓨터도 추가적으로 좀 잘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인도의 경우에는 코딩 교육이 가능한 어떤 고가의 학원이 지금 현재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여기에 지금 로보가 또 추가적으로 눈독을 들이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거의 동남아 시장에서 블루오션이라고 좀 일컬어지고 있는 베트남 이런 쪽에서도 교육시장에서 이제 코딩 그리고 코딩 교육용 로봇을 활용한 교육시장 수요층이 지금 점점 또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국뿐만이 아니고 이제 동남아 쪽까지 포함한 어떤 아시아 시장 이렇게 전역을 통해서 로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으로 많이 판단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좀 미중 무역 협정이 계속해서 지금 난항에 빠지고 있고 이게 뭐 전쟁 거의 이제 뭐 무역 전쟁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중국이 만약에 미국이 중국을 계속 이렇게 제재하게 될 경우에 어떤 좀 살펴봤을 때 중국 측에서는 미국 시장을 아무래도 좀 어떤 교육용 코딩 로봇이라든지 이 부분에서 미국을 계속해서 배제하게 될 상황이 지금 오게 되겠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일단 로보가 중국 로봇 시장에서 왕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지금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좀 미중 무역 분쟁이 좀 격화되는 가운데서 미국은 어떤 중국의 기술 굴기를 막기 위해서 핵심 부품 공급을 좀 차단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중국을 좀 압박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중국 자체에서는 그렇게 된다면 좀 미국을 좀 국내 시장에서 좀 배제하게 되는 상황이 올 거고 좀 한 가지 더는 또 중국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시작으로 해서 또 인공지능 같은 차세대 첨단 기술로 이러한 제재들이 좀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뭐 이런 상황이 왔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만약에 이런 상황이 앞으로 지속되거나 좀 추가적으로 생기게 된다면 일단은 교육용 로봇을 생산하고 또 추가적으로 자체 소프트웨어까지 보유한 로보가 아무래도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사이에 중국 시장으로 좀 침투할 수 있다. 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점유율도 높아지게 되겠고 어떤 추가적인 실적의 향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으로서는 좀 좋은 어떤 한 가지 모멘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오늘 일단은 고를 좀 드렸었는데요. 일단 로보 차트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일단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좀 조정이 좀 들어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도 이 상황에서 분명히 일단은 저는 어제장 기준으로 좀 준비를 했었었는데 오늘장 같은 경우에도 좀 조정을 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좀 고를 외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는데 일단 1차적으로 4,700원까지는 목표가를 좀 잡아주시고요. 일단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4,100원을 일단 잡아드렸었는데 조금 더 아랫라인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4,000원까지 일단은 좀 참아보셔도 될 것 같고요. 매수는 현재 좀 비중을 좀 줄여서 진행을 해주시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장에서 좀 조정 나오니까 매수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4,000원 라인이니까 21선 기준으로 이제 이탈 손절 라인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4,700원 일단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 여기서 급등 나오면 매물대까지는 한번 튀길 겁니다. 그래서 이 매물대 상단을 돌파할 때나 이럴 때 급등 나왔을 때 아무튼 수익 실현을 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로봇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나 교육적인 그런 측면 그리고
그리고 앞으로의 수요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관련된 부분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네, 확인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